네, 안녕하세요. 저는 NGS 베이스드 더블 스트랜드 DNA 시퀀싱 솔루션인 BT식을 소개하고자 여기 섰습니다. 저는 셀레믹스의 MG 부문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유신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회사 소개를 하고 생어 시퀀싱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BT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을 드린 후 실제 생어 시퀀싱 데이터와 BT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식을 이용해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신 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2010년 스핀오프 되어 창설되었고요. 해당 연구실에서 졸업을 한 김효기 대표님이 공동 대표 중 한 명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으로 이 대표님을 모셔서 현재 두 명의 공동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바이오 기술을 다룬 연구실에서 스핀오프 한 만큼 NGS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NGS 노하우를 살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진단, 제약, 그리고 어그리컬처 바이오, 그리고 아카데믹이 그 분야들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가져와 보았는데, 첫 번째로 NGS 타겟 인리치먼트 킷이 있습니다. NGS 타겟 인리치먼트 킷은 타겟티드 시퀀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킷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프로브를 합성하여 키트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민 프로파일링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이제 항체 개발을 할 때 갖고 있는 항체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NGS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NGS를 사용하는 것과 그 사용된 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T식은 NGS를 이용해 이제 시퀀싱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어지는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약 60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석사 학위 이상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회사이고요. 현재는 서울 헤드쿼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 법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고 싱글셀 지노믹스와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연구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넘어와 BTC과 관련된 DNA 바코드 태깅 기술을 계속 연구하였고, 그리고 지금처럼 BT식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BT식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생어 시퀀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어 시퀀싱은 DNA 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꼭 사용해 봤을 기술인데요. 생어 시퀀싱의 핵심은 바로 이 DDNTP에 있습니다. DDNTP는 이제 프라이머와 템플릿 그리고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 익스텐션하는 반응에서 종결자 터미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익스텐션 되면서 어, 어, 익스텐션을 종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DDNTP에는 뉴클리오타이드별 형광이 달려 있는데요. 이 프로덕트를 모아서 한 번에 글래스 캐필러리로 내리게 되면은 길이에 따라서 이제 색이 보이게 되고 이 색을 역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원래의 템플릿의 시퀀스를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시퀀싱을 하는데 단점으로는 한 번에 한 개씩 하나의 템플릿밖에 사용을 못해서 여러 템플릿을 시퀀싱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 그리고 템플릿, 그리고 프라이머와 템플릿이 들어있는 용액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에서 익스텐션 되면서 형광을 붙이기 때문에 리드 랭스가 1kb보다 짧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미지의 템플릿을 시퀀싱을 하고 싶으면
이제 프라이머 합성을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를 읽고 싶다면은 이제 1KB를 읽고 프라이머를 합성을 하고 또다시 1KB를 읽고 등의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어 시퀀싱 결과들 중에서 좋지 않은 사례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퀀싱이 페일하는 경우가 있고, 인텐시티가 낮아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피크가 여러 개 떠서 이 역시 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템플릿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풋 DNA 퀄리티가 나쁠 경우 발생하는데 어, 템플릿이 디그레이드 돼 있거나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경우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프라이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어 시퀀싱은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템플릿 문제와 마찬가지로 디그레데이션이 되면은 제대로 시퀀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라이머가 제대로 디자인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프라이머는 내가 시퀀싱을 하고 싶어 하는 템플릿과 상부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머 디자인을 잘못할 경우 어, 제대로 된 생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템플릿에 이 프라이머가 두 군데 이상에서 바인딩을 하게 되면 보기 그림과 같이 멀티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어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50에서 100나노그램 이상의 인풋 DNA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어떤 샘플들은 생어 시퀀싱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미넌트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PCR을 끝내고 바로 시퀀싱을 하고 싶은데 생어 시퀀싱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퓨리피케이션 스텝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생어 시퀀싱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 프라이머 문제, 그리고 필요한 DNA 인풋이 많아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이 템플릿과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용액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BT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T식은 바코드 태그드 시퀀싱의 약자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는데요. 먼저 준비해둔 리에이전트에 템플릿을 섞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은 고유한 바코드가 달린 채 NGS 프랩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시퀀싱 프라이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어떠한 템플릿도 해당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매틱한 방법으로 해당 바코드 태깅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인 0.01 나노그램의 샘플로도 충분히 시퀀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과정이 컨테미넌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PCR 프로덕트와 같이 이제 프리피케이션 스텝이 들어가지 않은 샘플도 바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NGS 프랩이 끝난 샘플을 갖고서 NGS를 돌린 다음 바코드로 소팅을 하여 에러 코렉션과 어셈블리를 거쳐 정확하고 매우 길이가 긴 시퀀싱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kbp까지 한 번에 시퀀싱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저희가 어떻게 에러를 커렉션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리드들은 실제 NGS 러 데이터들인데 보시다시피 인서션, 서브스티튜션, 딜리션이 존재합니다. 해당 에러들은 저희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서 에러 코렉션을 하고 위의 시퀀스와 같이 에러 없는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해당 방법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96개의 샘플로 BT식을 테스트해 보았고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제 생어 샘플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생어 시퀀싱 파트너로부터 실제 생어 샘플과 고객에게 제공이 된 생어 결과를 받아서 BTC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샘플들은 랜덤하게 수집이 되었고 PCR 프로덕트는 총 1175개, 플라스미드는 778개를 수집하였습니다. PCR 프로덕트 중 80% 이상은 퓨리파이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모든 2000여 개의 샘플은 0.1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부터 20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까지 다양한 농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0.01 나노그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샘플 중 1 마이크로리터만 사용하여 BT식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온 BT식 결과와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생어 결과를 비교 대조해 보았는데 생어 결과의 특징상 맨 앞부분 그리고 특정 길이가 넘어가면은 결과가 안 좋아지는 한계점이 있어서 생어 결과에서는 65bp부터 650bp 혹은 700bp만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00여 가지 샘플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생어 결과와 일치하였고 3분의 1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결과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생어 결과를 확인해 보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퀄리티가 좋지 않거나 매우 더러운 상태인 걸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결과 같은 경우에 일부 베이스 페어가 결과가 안 좋았는데요. 이 샘플은 프라이머를 재합성하여 생어를 다시 해본 결과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와 BT식을 비교해 본 결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이는 생어 결과가 좋다면 BT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제로 BT식과 생어 결과가 다른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와 보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부 베이스 페어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의 시퀀스는 BT식에서 나온 결과고 아래쪽 결과는 생어 시퀀싱 결과입니다. 해당 시퀀스들을 얼라인 하면은 이 빨간 네모 안과 같이 A하고 G로 시퀀스가 서로 다른 걸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시퀀스의 ABM 파일을 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시퀀싱 결과가 안 좋은 부분이 해당 디스크리펜시를 발생시켰고 해당 샘플 역시 프라이머를 재합성하여 시퀀싱 보낸 결과 BT식의 요 A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해당 슬라이드와 같이 생어 결과가 매우 더러운 경우가 존재했고 해당 결과는 이제 다시 시퀀싱을 하면 이제 좋은 깔끔한 결과를 얻었었고 해당 결과 역시 BTC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믹스드 시그널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는 실제 템플릿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샘플의 경우는 프라이머가 두 군데 이상 바인딩하여 어, 그림과 같이 복수계의 피크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BT식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고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어 시퀀싱의 결과 중 65bp부터 700bp 혹은 650bp까지 잘라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어 결과 자체가 템플릿과 프라이머 그리고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용액의 성질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78bp까지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648bp밖에 안 됐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도 BT식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폴리머 케이스가 있습니다. 호모폴리머가 있는 템플릿을 생어 시퀀싱으로 시퀀싱을 하면 호모폴리머 다음 부분에 이제 폴리머레이즈 슬리피지가 발생하여 그림과 같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BT식도 호모폴리머의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팅하지 못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모폴리머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호모폴리머 샘플은 생얼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앞과 뒤에서 두 번 시퀀싱을 해야 되지만 BT식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시퀀싱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얼 시퀀싱과 BT식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디지타이즈드 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깨끗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 합성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템플릿 혹은 길이가 매우 긴 템플릿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퓨리피케이션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CR 프로덕트나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바로 시퀀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방식으로 이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20kb까지 시퀀싱이 가능하고요. 엔지매틱 방법으로 해당 프랩을 진행하여 생어 시퀀싱이 필요한 최소 양보다 훨씬 적은 0.01 나노그램만으로도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어 시퀀싱 대비 좋은 BT식의 점들을 소개했고요. 이 외에도 바이러스 시퀀싱을 하는 분야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당 BT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H코브19 홀지놈 시퀀싱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국질병본부와 협력하여 GSAID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한국 최초로 결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3일 2시에 실험을 시작하여 어, cDNA 합성 그리고 세컨드 스트랜드 신테시스를 거친 다음에 해당 결과물을 BT식을 이용을 하여 NGS 프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그 다음 날 2월 4일 오전 11시에 질병본부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홀지놈 시퀀스 결과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샘플로 실험을 시작한 지 21시간 만에 21시간 만에 결과를 제공한 사례이고 이는 코비드 19과 같이 매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홀지놈 시퀀싱이 BT식에 의해 아주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당 디테일한 내용은 4월 10일 날 브릭에서 제가 또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IV 바이러스도 시퀀싱 해보았습니다. HIV는 크게 HIV1이랑 HIV2로 구분이 되는데 어, 굉장히 뮤테이션 레이시 크기 높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타입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HIV 바이러스 샘플을 PCR 한 상태로 받아 제대로 시퀀싱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고요. 여러 길이에서 HIV 바이러스가 제대로 시퀀싱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00bp에서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와 그리고 5000bp에서도 HIV 바이러스를 제대로 시퀀싱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90% 혹은 93%만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HIV 바이러스가 매우 뮤테이션 레이시 높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해당 결과는 이제 BT식으로 HIV 샘플을 시퀀싱한 결과인데 네모 상자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픽이 나왔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어의 경우 해당 픽이 나오면은 노이즈인지 아니면 실제 더블픽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BT식은 그림과 같이 매우 디지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더블픽이 있으면 이 위치에 두 개의 시퀀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이, 이 샘플에서 두 가지 이상의 HIV 타입이 있는 것이고 이 피크의 비를 이용을 해서 정확히 엘릴 프리퀀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T식을 바이러스 시퀀싱에 적용을 하면은 한 번에 굉장히 길이가 긴 바이러스도 시퀀싱을 할 수가 있고 그림과 같이
얼릴 프리퀀시 분석에도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업을 하자면 BT식을 이용을 하면은 매우 정확하게, 매우 길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역시 프라이머 합성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템플릿도 시퀀싱을 할 수 있고요. 0.01 나노그램의 샘플로도 시퀀싱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생어에 실패했던 양 때문에 실패했던 케이스도 BT식으로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피케이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CR이 끝나고 바로 시퀀싱을 진행할 수도 있어 이것 역시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당 10,000포인트를 제공하여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표와 같이 여러 템플릿을 여러 번 보내어서 실제 저희 BT식의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어에 실패하셨다거나 결과에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료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스코브2 시퀀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홀지놈 시퀀싱부터 시작하여 이센셜 진들을 시퀀싱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리 갖고 계실 PCR 프로덕트도 시퀀싱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역시 아래의 BTC COVID-19 셀레믹스.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